오늘도 순찰 중이세요? 요즘 건물 분위기 안 좋던데요? 다들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솔직히 건물주님 때문이잖아요. 그 영상 때문에 이미지가 완전 바닥이에요.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잘못은요, 시대를 못 읽으신 거죠. 요즘 누가 손전등 들고 순찰을 해요? CCTV 보면 되는데. 그냥 웃긴 거예요, 솔직히. 건물주님은 진지하게 하시는 거 알지만 남들한테는 그냥 웃긴 꼰대일 뿐이에요. 저는 그냥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게 문제인데요.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오늘도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며 사연자의 신원보호를 위해 각색되어 송출됨을 알려드립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진다. 요즘엔 그냥 잠이 없어졌다. 침대에서 일어나 허리를 한번 툭툭 두드리고 낡은 점퍼를 걸친다.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은 68년을 살아온 흔적 그대로다. 주름이 깊어졌지만 뭐 어떤가. 아직 두 다리로 걸을 수 있고 두 눈으로 볼 수 있으니 현관문을 열고 복도로 나선다. 이 낡은 오피스텔 5층 건물이 내가 평생 모은 전부로 산 마지막 자존심이다. 40년을 경비원으로 일하며 한 푼 두 푼 모았다. 남들은 노후 준비한다고 주식이니 펀드니 했지만 나는 그저 묵묵히 월급을 쪼개 저축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내가 돌보던 이 건물을 샀다. 3층 복도 전등 하나가 깜빡인다. 사다리를 가져와 올라간다. 무릎이 좀 시큰거리지만 참을 만하다. 전구를 돌려 빼고 새 걸로 교체한다. 불이 환하게 켜지자 괜히 뿌듯하다. 이 작은 일들이 나를 살게 한다. 건물주님, 일찍 나오셨네요. 2층에 사는 박 선생이 출근길에 인사를 건넨다. 나는 고개를 끄덕인다. 복도 불새로 갈았어요. 어두우면 불편하시니까. 아이고, 고맙습니다. 덕분에 안전하게 다니고 있어요. 그의 인사에 가슴이 따뜻해진다. 인정받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이 건물을 지키는 사람이다. 오전 내내 1층 로비를 청소했다. 걸레로 바닥을 닦으며 생각한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건물 주면 그냥 앉아서 월세만 받는 줄 아는데 세상이 어디 그렇게 쉬운가. 건물이 낡으면 손봐야 하고 입주민들 불편한 거 챙겨야 하고 밤에는 순찰도 돌아야 한다. 나는 관리비를 따로 받지 않는다. 내가 직접 하면 되니까. 오후 2시쯤 1층에 새 입주자가 이사를 왔다. 20대로 보이는 젊은 여자다. 짐이 많지 않다. 캐리어 하나와 박스 2개. 나는 다가가 인사를 건넨다. 어서 오세요. 건물주 오태수입니다. 그녀는 고개만 까딱하고는 휴대폰만 들여다본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들 저렇게 무뚝뚝한가 보다. 뭐 상관없다. 편하게 지내면 되지. 밤 10시. 손전등을 들고 순찰을 시작한다. 이게 내 하루의 마지막 일과다. 지하 주차장부터 옥상까지 구석구석 돌아본다. 전등은 잘 켜져 있나? 문단속은 되었나? 이상한 소리는 없나? 40년 경비 생활이 몸에 배었다. 손전등 불빛이 어둠을 가르며 복도를 비춘다. 3층을 지나는데 아까 그 새 입주자가 문을 열고 나온다. 최미정이라고 했던가. 그녀는 나를 보더니 뭔가 재미있다는 듯 웃는다. 그리고 휴대폰을 든다. 카메라가 나를 향한다. 건물주님, 직접 순찰 도시는 거예요? 네, 매일 밤 돌아요. 안전 확인 차원에서. 와, 진짜 열정적이시네요. 저희 아버지 세대 느낌. 그녀의 말투가 묘하다. 칭찬인지 놀림인지 알 수 없다. 휴대폰을 내 쪽으로 계속 들고 있다. 찍고 있는 건가?
괜히 어색해서 고개를 숙이고 지나간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창밖을 바라본다. 건물 외벽에 붙은 간판의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인다. 내일은 저것도 고쳐야겠다. 손전등을 침대 옆에 두고 눈을 감는다. 평생을 켜온 불빛. 이 불이 꺼지면 나도 끝인가. 며칠 뒤 복도에서 입주민들과 마주칠 때마다 뭔가 달라진 느낌을 받는다. 사람들이 눈을 피한다. 인사를 해도 대답이 짧다. 무슨 일이 있나 싶어 2층 박 선생에게 물었다. 건물주님, SNS 보셨어요? SNS요? 그게 뭔가요? 그는 난처한 표정으로 휴대폰을 보여준다. 화면에 내가 손전등을 들고 순찰하는 모습이 찍혀 있다. 그 아래 댓글들. 구시대 감성 무엇? 아직도 저런 사람이 있네. 웃기다 진짜.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그날 밤 나는 또다시 손전등을 들었다. 손이 떨렸지만 불을 켰다. 복도는 여전히 어둡고 내가 켜는 이 작은 불빛만이 길을 밝힌다. 나는 계단을 오른다. 한 계단 한 계단 68년을 살아온 무게가 발걸음마다 묻어난다. 다음 날 아침 로비에서 청소를 하는데 4층에 사는 젊은 부부가 지나간다. 예전 같으면 수고하세요 한마디라도 했을 텐데 오늘은 고개를 돌린 채 빠르게 지나간다. 아내가 남편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린다. 저 영상 봤어? 진짜 우리 건물이 저렇게 나왔대. 영상. 어제 박 선생이 보여준 그 화면이 떠오른다. 걸레질하던 손을 멈춘다. 물기가 바닥에 뚝뚝 떨어진다. 점심때쯤 3층 입주민이 내려와 말을 꺼낸다. 저기 건물주님. 요즘 인터넷에서 우리 건물 얘기가 좀 나돌던데요. 그게 제가 순찰 도는 모습이 찍혔다던데요. 그는 난처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간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댓글들이 좀 건물 이미지가 안 좋아져서요. 제 친구들한테도 연락이 와서 좀 곤란하네요. 내가 뭐라 답해야 할지 모르겠다. 미안하다고 해야 하나. 내가 뭘 잘못했지? 죄송합니다. 그 말밖에 나오지 않는다. 그는 어색하게 웃으며 올라간다. 나는 한동안 로비 벤치에 앉아 있었다. 무릎이 저리고 허리가 아프다. 아니, 진짜 아픈 건 그게 아니다. 오후가 되자 5층 입주민에게서 전화가 왔다. 건물주님, 저 다음 달에 나갈 것 같아요. 회사 때문에 이사 가야 해서요. 거짓말이다. 작년에 이 근처로 발령받았다고 좋아하던 사람이었다. 계약 기간도 아직 6개월이나 남았다. 계약금은 어떻게 해? 그냥 포기할게요. 급하게 나가야 해서. 전화를 끊고 나니 손이 떨린다. 계약금을 포기하면서까지 나가고 싶다는 건 그만큼 이 건물에 있기 싫다는 뜻이다. 내가 창피해서, 내 건물이 웃음거리가 돼서. 저녁 6시 1층 편의점에 갔다. 김밥 하나와 바나나 우유를 집어들고 계산대로 간다. 알바생이 나를 힐끗 보더니 웃음을 참는다. 그리고 옆에 있던 친구에게 휴대폰을 보여준다. 두 사람이 낄낄댄다. 저분 맞는 것 같은데? 헐, 진짜네. 실물이네. 내 귀에 다 들린다. 계산을 하고 나오는데 뒷목이 뜨겁다. 김밥을 먹으려다 목이 메어 삼키지 못했다. 그대로 쓰레기통에 버렸다. 밤 10시. 손전등을 든다. 오늘따라 유난히 무겁다. 불을 켜고 복도로 나선다. 2층 계단을 오르는데 불빛이 흔들린다. 손이 떨려서다. 복도 끝에서 누군가 문을 열고 나온다. 최미정이다. 그녀는 나를 보더니 또 휴대폰을 든다. 아, 오늘도 순찰 중이세요? 나는 대답하지 않고 고개만 숙인다. 그녀 옆을 지나 계단을 오른다. 뒤에서 웃음소리가 들린다. 카톡 보내는 소리, 또 웃음소리. 3층 복도는 조용하다.
전등들이 내가 며칠 전 갈아준 새 전구로 환하게 빛난다. 순찰을 돌며 하나하나 확인한다. 문잠금, 전등, 소화기, 비상구. 40년을 해온 일이다. 웃기는 일인가? 이게 그렇게 우스운 일인가? 4층에 올라가는데 입주민 하나가 계단을 내려온다. 나와 눈이 마주치자 그는 황급히 고개를 돌리고 빠르게 지나간다. 인사도 없다. 예전에는 고생 많으시죠 하며 말을 걸던 사람인데 옥상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간다. 찬바람이 얼굴을 때린다. 도시의 불빛들이 저 멀리 반짝인다. 저 많은 불빛 중에서 내가 켜는 이 작은 불빛은 누가 알아줄까? 손전등을 내려다본다. 손잡이가 달아있다. 40년을 함께했다. 경비실에서 들고 다니던 그 손전등. 건물을 샀을 때도 이걸 버리지 않았다. 이게 나니까 내가 뭘 잘못했나? 중얼거린 목소리가 바람에 흩어진다. 아무도 듣지 않는다. 순찰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다. 거울을 본다. 주름진 얼굴, 굽은 어깨, 거칠어진 손. 이게 웃길 만큼 우스꽝스러운 모습인가? 나는 그저 평생 해온 대로 살았을 뿐인데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본다. 잠이 오지 않는다. 휴대폰을 켠다. 박 선생이 보내준 그 주소를 다시 들어가 본다. 댓글이 더 늘었다. 숫자가 1000개를 넘는다. 진짜 저 시대 사람이네 키키. 손전등 들고 순찰 키키키. CCTV는 뭐하러 있는 거임. 나 같으면 부끄러워서 못 살겠다. 화면을 끈다. 어둠 속에서 손전등을 만지작거린다. 스위치를 켠다. 불빛이 천장을 비춘다. 이 불을 꺼야 하나? 이제 그만 꺼야 하나? 그러나 새벽이 오면 나는 또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전등을 갈 것이고 청소를 할 것이고 밤이 되면 손전등을 들 것이다. 웃음거리가 되어도 나는 해야 한다. 이게 내일이니까. 일주일이 지났다. 영상 조회수는 10만을 넘었다. 입주민 12가구 중 3가구가 이사를 나갔다. 빈방이 늘어날 때마다 가슴에 구멍이 뚫리는 것 같다. 아침 6시 로비를 청소한다. 바닥에 쓰레기가 그대로 버려져 있다. 예전에는 쓰레기통에 버렸는데 요즘엔 그냥 던져놓는다.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듯이 어차피 저 늙은이가 치우겠지 하는 마음이 보인다. 걸레로 바닥을 닦는다. 무릎을 꿇고 손으로 하나하나 닦아낸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지만 이렇게라도 해야 한다. 깨끗하게 해야 한다. 그래야 사람들이 아니다. 이미 소용없다. 건물주님. 뒤에서 박 선생의 목소리가 들린다. 고개를 들어 올려다본다. 그는 미안한 표정이다. 저도 다음 달에 나가요. 아내가 여기 계속 있기 힘들다고 해서요. 그러시군요. 죄송합니다. 건물주님 잘못이 아닌데. 그는 말을 잇지 못한다. 무슨 말을 더 하겠는가. 아내가 싫다는데 자식들이 창피하다는데 그가 무슨 수로. 괜찮습니다. 좋은 데로 가세요. 박 선생이 떠나간다. 나는 다시 걸레를 든다. 물기가 손등에 흐른다. 아니, 이건 물이 아니다. 닦아낸다. 빨리 닦아낸다. 점심을 거른다. 식욕이 없다. 편의점도 가기 싫다. 저 알바생의 웃음소리를 또 들어야 하니까. 집에 있던 라면을 끓여 먹는다. 국물이 짜다. 젓가락을 놓는다. 창밖을 본다. 저 아래 주차장에 차들이 들어오고 나간다.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산다. 아무도 이 건물 5층에서 늙은 남자가 쓸쓸히 라면을 먹다 만 것쯤은 신경 쓰지 않는다. 오후 3시 전화가 온다. 낯선 번호다. 오태수 건물주님 맞으시죠? 저희 부동산인데요. 혹시 그 건물 매물로 내놓으실 생각 없으세요?
없습니다. 요즘 그 건물 입주율이 떨어진다던데 지금이 파실 때예요. 더 떨어지면 가격도 내려가고 전화를 끊는다. 손이 떨린다. 팔라고? 이걸? 평생을 모아서 산 이 건물을? 저녁 6시 5층 복도 전등이 또 나갔다. 사다리를 들고 올라간다. 계단을 오르는데 숨이 찬다. 예전에는 이 정도쯤이야 했는데 나이가 드니 모든 게 힘들다. 전구를 갈아 끼운다. 불이 켜진다. 화나다. 이 빛을 보면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느낀다. 그게 중요한 건데 아직도 저러고 계시네. 뒤에서 목소리가 들린다. 돌아보니 최미정이다. 그녀는 팔짱을 끼고 나를 본다. 요즘 건물 분위기 안 좋던데요. 다들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솔직히 건물주님 때문이잖아요. 그 영상 때문에 이미지가 완전 바닥이에요. 가슴이 쿵 내려앉는다. 그녀의 말은 날카롭다. 칼처럼 파고든다.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잘못은요, 시대를 못 읽으신 거죠. 요즘 누가 손전등 들고 순찰을 해요? CCTV 보면 되는데. 그냥 웃긴 거예요, 솔직히.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준다. 내 영상이다. 재생 횟수가 20만이 넘었다. 댓글은 2,000개. 이거 보세요. 다들 웃고 있잖아요. 건물주님은 진지하게 하시는 거 알지만 남들한테는 그냥 웃긴 꼰대일 뿐이에요. 꼰대. 그 단어가 귓전을 때린다. 저는 그냥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게 문제인데요.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최미정이 돌아서 간다. 복도에 나 혼자 남는다. 사다리를 내려와 접는다. 손에 힘이 없다. 그냥 주저앉고 싶다. 밤 10시. 손전등을 본다. 오늘은 들지 말까? 그만둘까? 이제 그만 내려놓을까? 하지만 손은 이미 손전등을 쥐고 있다. 몸이 기억한다. 40년의 시간이 손가락 끝에 새겨져 있다. 불을 켠다. 복도로 나선다. 1층은 조용하다. 우편함을 확인한다. 전등을 확인한다. 소화기를 확인한다. 모든 게 제자리에 있다. 2층으로 올라간다. 복도 끝에 박 선생의 집이 보인다. 불이 꺼져 있다. 이사 준비를 하는 걸까? 곧 이 집도 비겠지. 3층. 최미정의 집 앞을 지난다.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린다. 친구들과 통화하는 소리. 맞아. 그 건물주 진짜 웃겨. 오늘도 봤는데. 발걸음을 빨리 한다. 듣고 싶지 않다. 4층. 5층. 옥상 문을 연다. 밖으로 나오니 찬바람이 분다. 11월이다. 겨울이 오고 있다. 손전등을 들어 하늘을 비춘다. 불빛이 어둠을 뚫고 올라간다. 아무도 보지 않는 빛. 아무도 고마워하지 않는 빛. 그래도 해야지. 중얼거린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모르겠다. 나 자신에게? 이 건물에게? 아니면 저 하늘에게? 이게 내일이니까. 옥상 문을 잠그고 내려온다. 지하 주차장으로 향한다. 마지막 확인이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묘한 냄새가 난다. 뭔가 타는 듯한, 아니 가스 같은. 코를 킁킁거린다. 분명하다. 가스 냄새다. 빨리 지하로 내려간다. 주차장 안이 캄캄하다. 전등이 나갔다. 정전인가? 손전등을 켠다. 불빛이 어둠을 가른다. 냄새가 점점 진해진다. 가스다. 분명히 가스다. 이런. 주차장 구석으로 달려간다. 가스 밸브가 있는 곳. 손전등을 비춘다. 밸브에서 가스가 새고 있다. 슉슉 소리를 내며 급히 밸브를 잠그려 한다. 손이 떨린다. 가스 냄새가 코를 찌른다. 숨이 막힌다. 밸브를 돌린다. 꽉 잠근다.
그런데 연기가 보인다. 어디선가 연기가 올라온다. 누가 있습니까? 소리를 지른다. 대답이 없다. 주차장 안이 뿌옇게 변한다. 연기가 퍼진다. 숨을 쉴 수가 없다. 기침이 나온다. 손전등이 손에서 미끄러진다. 바닥에 떨어진다. 불빛이 회전하며 천장을 비춘다. 무릎이 꺾인다. 바닥에 쓰러진다. 누가 좀.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 의식이 흐려진다. 마지막으로 본 것은 바닥에 떨어진 손전등이었다. 깜빡이며 빛을 발하는 40년을 함께한 그 불빛. 그리고 어둠이 찾아왔다. 희미한 소리가 들린다. 사이렌 소리. 누군가 나를 흔드는 손길. 의식 있습니까? 눈 떠보세요. 눈꺼풀이 무겁다. 뜨고 싶은데 뜨지지 않는다. 몸이 들려 올려진다. 차가운 바닥에서 떨어진다. 호흡 약합니다. 빨리. 어디론가 옮겨진다. 차가운 공기, 따뜻한 공기, 다시 차가운 공기. 사이렌 소리가 점점 멀어진다. 아니, 내가 멀어지는 건가? 눈을 뜬다. 천장이 하얗다. 여기가 어디지? 고개를 돌리니 링거가 보인다. 병원이다. 내가 왜 여기에? 정신 드셨습니까? 간호사가 다가온다. 나는 입을 열려 하지만 목이 쉬어 소리가 나오지 않는다. 가스 중독이셨어요. 많이 마셨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누가 발견해서 신고했대요. 가스? 지하 주차장. 그때 기억이 떠오른다. 밸브를 잠그고 쓰러지고. 건물은 괜찮습니까? 겨우 목소리를 짜낸다. 건물이요? 네, 걱정 마세요. 가스는 차단됐고 사람들 다 대피했어요. 다행이다. 사람들이 무사하다니. 간호사가 나간다. 병실에 혼자 남는다. 창밖으로 햇살이 든다. 오후인가 보다. 문이 열린다. 낯선 남자가 들어온다. 소방서 옷을 입고 있다. 오태수 건물주님 맞으시죠? 제가 현장 조사 담당자입니다. 네. CCTV가 정전으로 멈췄었는데 복구해서 확인했습니다. 건물주님이 밸브 잠그신 거 다 나왔어요. 그거 아니었으면 큰 사고 날 뻔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다. 목숨 걸고 건물 지키신 거예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대단하다니. 나는 그저 제 일이었을 뿐입니다. 입주민들한테 다 알렸습니다. 건물주님 덕분에 살았다고요. 그가 나간 뒤 나는 천장을 바라본다. 살렸다고. 내가 사람들을 살렸다고. 그런데 왜일까? 기쁘지가 않다. 다음 날 아침 병실 문이 열린다. 박 선생이다.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다. 건물주님. 그는 말을 잇지 못한다. 눈이 붓다. 괜찮습니다. 별일 아니에요. 저희가 정말 죄송합니다. 그는 고개를 떨군다. 어깨가 떨린다. 이사 간다고 했던 거 취소했어요. 아내랑 얘기했어요. 우리가 너무했다고. 건물주님한테 너무 못되게 굴었다고. 아닙니다. 이해합니다. 저 때문에 피해를 보셨으니. 무슨 피해요? 박 선생이 소리친다. 목소리에 울음이 섞여 있다. 건물주님이 지켜주신 건데 우리가 뭘 안다고 함부로 판단하고 CCTV 영상 봤어요. 혼자 그 연기 속에서 그는 더 말하지 못한다. 손으로 얼굴을 감싼다. 이제 됐습니다. 모두 무사해서 다행입니다. 박 선생이 간 뒤 또 다른 입주민들이 왔다. 4층 부부, 5층 젊은 직장인, 3층 학생. 1명씩, 2명씩 병실을 찾아온다.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건물주님 덕분에 살았어요. 같은 말을 반복한다. 나는 괜찮다고 별일 아니라고 되풀이한다. 하지만 한 사람만 오지 않는다.
최미정. 사흘째 되던 날 해질 무렵에 병실 문이 조용히 열린다. 최미정이다. 그녀는 문 앞에 서서 들어오지 못한다. 얼굴이 창백하다. 머리가 산발이다. 들어오세요. 내가 먼저 말한다.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 천천히 들어온다. 의자에 앉지 않고 선 채로 있다. 목소리가 떨린다. 제가 올린 영상 다 지웠어요. 계정도 폐쇄했어요. 그러셨군요. 그것만으로는 안 되죠. 제가 한 짓은.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처음엔 그냥 재미있어서였어요. 손전등 들고 순찰 도는 거 요즘엔 없는 일이잖아요. 웃긴 거라고 생각했어요. 나쁜 마음은 아니었어요. 진짜로.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냥 듣는다. 근데 댓글들이 달리면서 사람들이 웃으면서 저도 점점 건물주님을 그렇게 보게 됐어요. 우스운 사람, 시대착오적인 사람, 꼰대. 그녀는 얼굴을 손으로 감싼다. CCTV 영상 봤어요. 구조대 아저씨가 보여줬어요. 건물주님이 그 연기 속에서 혼자서 밸브 잠그시고 쓰러지시는 거.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한다. 제가 죽일 뻔했어요. 우리 모두를. 그 영상만 없었어도 건물주님이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으셨을 텐데. 제가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녀는 무릎을 꿇는다. 바닥에 이마를 댄다. 용서해 주세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병실이 조용하다. 그녀의 흐느끼는 소리만 들린다. 나는 천천히 입을 연다. 일어나세요. 건물주님. 일어나라고요. 그녀가 고개를 든다. 눈이 퉁퉁 부었다. 당신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몰랐을 뿐이에요. 하지만 나도 몰랐어요. 내가 하는 일이 남들 눈에는 그렇게 보일 줄. 시대가 변한 줄도. 나는 그저 40년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손을 들어 그녀를 일으킨다. 이제 알았으니 됐어요. 당신도 나도. 최미정은 울면서 고개를 끄덕인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낸다. 작은 쪽지다. 제가 쓴 거예요. 읽어주세요. 나중에. 그녀는 쪽지를 침대 옆 테이블에 놓고 깊게 인사하고 나간다. 문이 닫힌다. 나는 쪽지를 집어든다. 손글씨가 떨려 있다. 건물주님이 켜둔 불빛 덕분에 많은 사람이 살아났어요. 그 불빛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이제야 알았어요. 정말 죄송하고 정말 감사합니다. 쪽지를 가슴에 댄다. 창밖으로 저녁 햇살이 든다. 병실이 따뜻한 빛으로 물든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린다. 입주민들이 또 찾아오는 모양이다. 커피 향기가 문틈으로 스며든다. 건물주님 들어가도 될까요? 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린다. 사람들이 들어온다. 얼굴마다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여 있다. 나는 그들을 본다. 내가 지킨 사람들, 내가 켠 불빛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생각한다. 이제 좀 쉬어도 되려나? 이제는 인정받아도 되는 걸까? 퇴원하는 날이다. 일주일 만이다. 간호사가 서류를 건네고 천천히 걸으라고 당부한다. 나는 고개를 끄덕인다. 병원 로비에 박 선생이 기다리고 있다.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괜찮습니다. 택시 타고 가려고요. 아닙니다. 제가 모셔야 해요. 그의 목소리가 단호하다. 나는 더 이상 거절하지 않는다. 차 안은 조용하다. 창밖으로 익숙한 거리가 지나간다. 이 길을 몇 번이나 걸었을까? 40년. 아니, 평생이다. 건물주님. 박 선생이 입을 연다. 입주민들이 준비한 게 있어요. 놀라지 마세요. 준비요? 그냥 작은 거예요. 건물주님 오실 때까지 모두 기다리고 있어요.
차가 건물 앞에 선다. 내린다. 건물을 올려다본다. 달라진 게 없다. 여전히 낡은 5층 건물. 외벽 페인트는 벗겨져 있고 간판은 오래됐다. 하지만 내 건물이다. 로비 문을 연다. 사람들이 있다. 입주민 전부가 모여 있다. 박수 소리가 터진다. 건물주님, 돌아오셨어요. 4층 부부가 꽃다발을 건넨다. 5층 직장인이 건강식품 세트를 내민다. 3층 학생은 손편지를 쥐어준다.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들이 차례로 인사한다. 나는 할 말을 잃는다.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다. 그리고 건물주님, 저희가 준비한 게 있어요. 박 선생이 계단을 가리킨다. 올라가 보세요. 나는 천천히 계단을 오른다. 1층, 2층, 3층. 복도가 환하다. 전등이 전부 새 것으로 바뀌었다. LED 전등. 밝고 깨끗하다. 천장마다, 복도마다 구석구석 새 불빛이 켜져 있다. 저희가 다 같이 돈 모아서 교체했어요. 이제 건물주님이 일일이 갈아 끼우지 않으셔도 돼요. 오래 가는 거라서. 박 선생이 뒤에서 말한다. 가슴이 뜨거워진다. 눈시울이 붉어진다.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사람들이 천천히 흩어진다. 각자의 집으로 돌아간다. 인사를 건네며 웃으며 따뜻하게. 나는 복도에 혼자 선다. 새 전등 불빛 아래서 40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감정이다. 외롭지 않다. 밤 10시 손전등을 본다. 침대 옆에 그대로 있다. 병원에서 가져온 그대로. 들어야 하나. 오늘도 순찰을 돌아야 하나. 일어난다. 손전등을 쥔다. 무게가 느껴진다. 40년의 무게. 현관문을 연다. 복도로 나선다. 환하다. 새 전등들이 복도를 밝히고 있다. 손전등이 필요 없을 정도로. 그래도 켠다. 불빛이 바닥을 비춘다. 1층으로 내려간다. 로비에 커피포트가 놓여 있다. 쪽지가 붙어 있다. 건물주님, 순찰하시다 드세요. 입주민 1동. 웃음이 난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신다. 따뜻하다. 2층을 오른다. 박 선생 집 앞을 지난다.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온다. 안에서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들린다. 3층. 최미정의 집 앞을 지난다. 안은 조용하다. 하지만 문 앞에 작은 화분이 놓여 있다. 얼마 전에는 없던 것이다. 작은 꽃이 피어 있다. 4층, 5층을 돈다. 모든 게 제자리에 있다. 소화기, 비상구, 창문. 이상 없다. 옥상으로 올라간다. 문을 연다. 밖으로 나서니 찬바람이 분다. 11월 말이다. 곧 12월이다. 손전등을 든다. 하늘을 향해 비춘다. 불빛이 어둠을 뚫고 올라간다. 이제 중얼거린다. 이제 이불도 꺼도 되겠네. 손전등을 내려다본다. 다른 손잡이, 긁힌 렌즈. 40년을 함께했다. 스위치를 끈다. 불빛이 사라진다. 어둠이 온다. 하지만 무섭지 않다. 아래층에서 올라오는 불빛이 있다. 사람들이 켜둔 불빛. 내가 지킨 사람들이 만든 빛. 혼자가 아니구나. 그동안 내가 켠 불빛은 결국 이렇게 돌아오는구나. 다음 날 아침 로비를 청소한다. 바닥을 닦는데 누군가 다가온다. 5층 직장인이다. 건물주님, 제가 할게요. 아니, 괜찮습니다. 아니요. 저희가 돌아가면서 하기로 했어요. 로비 청소. 건물주님 혼자 하시면 안 되죠. 그는 걸레를 가져간다. 어색하지만 열심히 닦는다. 3층 학생이 내려온다. 쓰레기 봉투를 들고 있다. 건물주님, 쓰레기 어디 버려요? 제가 버릴게요.
아니에요. 제가 버릴게요. 위치만 알려주세요. 건물이 달라지고 있다. 사람들이 달라지고 있다. 저녁이 되어 순찰을 나선다. 손전등을 든다. 이제는 습관이다. 켜지 않아도 들고 다닌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간다. 그날 이후 처음이다. 발걸음이 멈춘다. 밸브 앞에 선다. 그날의 기억이 떠오른다. 연기, 쓰러짐, 어둠. 손전등을 켠다. 불빛이 밸브를 비춘다. 살아서 다행이다. 누가 중얼거린다. 아, 나다. 정말 다행이다. 눈물이 난다. 참으려 해도 나온다. 68년을 살았다. 40년을 일했다. 마지막에 이렇게 인정받는다. 늦었나? 너무 늦었나? 아니다.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알게 되어서 다행이다. 옥상에 올라간다. 마지막 확인이다. 하늘에 별이 보인다. 오랜만에 보는 별이다. 손전등을 쥔다. 불을 켠다. 하늘을 향해 비춘다. 불빛이 올라간다. 작은 불빛, 보잘것없는 불빛. 하지만 이 불빛이 누군가를 지켰다. 이 불빛이 누군가의 길을 밝혔다. 이제 쉬어도 되겠지. 손전등을 가슴에 안는다. 따뜻하다. 아래층에서 불빛이 새어나온다. 창문마다 켜진 불. 사람들이 사는 집의 온기. 나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간다. 복도마다 새 전등이 환하게 켜져 있다. 내가 켜지 않아도 불은 켜져 있다. 내가 남긴 것이다. 40년의 불빛이 이렇게 남았다. 집으로 들어간다. 손전등을 침대 옆에 둔다. 창문 너머로 새벽 햇살이 비추기 시작한다. 나는 조용히 눈을 감는다. 이제 좀 쉬어도 되겠다. 하지만 내일 아침이 오면 나는 또 일어날 것이다. 왜냐하면 이 건물은 여전히 내 자존심이니까. 그리고 이제는 안다. 나 혼자만의 자존심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자존심이라는 것을.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